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연구 설계 종류에서는 반전 설계를 보셨고요. 두 번째는 바로 중과 기초선 설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현장 교사들이 가장 많이 쓴 연구 설계가 바로 여기는 중과 기초선 설계거든요. 여기 제목에 다 있긴 하죠. 기초선이 여러 개라는 의미예요. 아까 AB 설계 같은 경우에 반전 설계에서는 기초선이 하나였잖아요. 학생의 어떤 그 종속 변수 측정하는 기초선이 한 가지였다면 이제 여기서는 학생의 종속 변수, 즉 기초선이 여러 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실게요. 우선 중과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종속 변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설계로 종속 변수가 뭐였죠, 쌤들? 학생의 행동이었잖아요. 그러한 학생의 행동이 한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반전 설계에서는 학생의 행동이 소리 지르기 한 가지밖에 없었다면은 이제 여기는 중과 기초선 설계에서는 소리 지르기랑 꼬집기랑 때리기 이런 식으로 세 개 이상의 종속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여러 개의 기초선을 측정하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기초선이 여러 개다라고 하는 의미죠. 중과 기초선이고요. 기초선에다가 중재는 순차적으로 투입할 거예요.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초선에 먼저 중재를 투입했다가 여기서 중재 효과를 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초선에 중재를 투입하고 또 두 번째에서 중재 효과를 본 다음에 세 번째 기초선에 중재를 투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중재를 투입해 나갈 거예요. 중요한 거, 이 중재 이외에 다른 조건은 왜 동일하게 맞춰줘야 될까요, 선생님? 이게 바로 뭐죠? 그 이외의 조건이? 외생 변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사의 독립 변수인 중재 이외에 다른 모든 상황과 조건과 어떤 환경들은 다 동일하게 외생 변수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제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능적 한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 행동의 변화가, 즉 학생 행동의 변화가 오로지 교사의 중재라고 하는 독립 변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죠? 기능적 관계 입증이에요. 사용하는 중과 기초선 설계의 목적 자체는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 교사의 중재가 학생의 종속 변수인 행동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거가 여기 있는 중과 기초선 설계는 중재를 동시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배웠었던 반전 설계와 비교하자면 반전 설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뭐였죠? 일단 어쨌든 중재를 처리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또 학습된 행동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중과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에는 반전 구간에 포함하지 않고도 기능적 관계를 입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과 관련된 행동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과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반전 설계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실 건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해당하는 중과 기초선 설계는 사실 크게 보면은 AB 설계가 3개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AB 이 설계가 이제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교사는 각 종속 변수에 대해서 종속 변수 선정해야 됩니다. 아까 학생의 종속 변수 3가지 이상을 선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뭐 학생의 때리기 행동,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의 꼬집기 행동, 세 번째 침뱉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의 종속 변수를 3개를 선정을 해요. 이러한 종속 변수에 교사가 선택한 단 한 가지의 독립 변수를 동시에 투입해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계단 모양으로 투입하실 거예요? 순차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계단 모양으로 투입하게 될 거거든요. 중재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일단 때리기 행동이 굉장히 높았어요. 기초선 상태에서. 즉 중재를 받기 전에는 학생이 엄청 친구를 많이 쳤어요. 그런데 교사가 중재를 투입했더니 바로 뚝 떨어진 거예요. 중재고가 한 번 입증되었죠. 학생의 때리기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중재를 투입하자마자 오케이, 중재가 효과적이었네. 확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꼬집기 행동에 대해서도 여기서 충분한 중재 효과를 봤다면 이제 두 번째 이 행동에 대해서도 중재를 투입해 나갈 거예요. 바로 효과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도 중재 효과를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당하는 학생의 이게 뭐였죠? 침뱉기 행동에 대해서도 교사가 중재를 투입해 본 거예요. 이렇게 총 3번의 중재 효과 입증, 중재 효과 입증, 중재 효과 입증 총 몇 번을 입증했죠? 3번의 중재 효과의 복제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다? 아, 진짜 교사의 중재가 학생의 행동들을 바꿨구나 라고 하는 걸 입증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재 효과의 3번의 복제를 통해서요. 이 말 괜찮으세요? 그래서 작년 중등 문제가 괜찮았거든요. 설명 자체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디귿을 사용해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선생님 반에 있는 학생 3명을 대상으로 기초선 단계와 처치, 즉 A와 B, AB 설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AB 설계를 두고 이 중재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 설계다라고 하는 것. 바로 기능적 관계를 보겠다는 거죠. 아, 진짜 교사의 중재가 학생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볼 건데 먼저는 제일 첫 번째 단계로 모든 학생들, 아까 학생 3명을 선정했으니까 학생 A, 학생 B, 학생 C가 되겠죠? 기초선 3개가. 그랬을 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선을 측정할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의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 교사가 중재를 투입하겠죠. 교사가 중재를 실시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중재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기초선에 중재를 투입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에서도 중재를 투입합니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3개의 기초선에 대해서 교사가 중재를 순차적 투입함으로써 중재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설계다라고 하는 거 바로 뭘까요?
중다 기초선 설계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자면 학생 3명에 대한 중다 기초선이었으니까 이때는 대상자 간 중다 기초선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게 될 겁니다. 뒤에서 보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순서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이 순서를 정말 잘 풀어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등 기출 문제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말 중요하죠. 중다 기초선 설계를 실행할 때 이제 보일 수 있는 오류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종속 변수 선정의 오류예요. 아무래도 중다 기초선 설계 특징이 3개의 종속 변수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때리기, 꼬집기, 침뱉기 또는 학생 A, B, C 이런 식으로 종속 변수가 총 3개여야 돼요. 근데 애초에 교사가 이 3개의 종속 변수를 잘못 선정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속 변수 선정에서의 오류라고 부를 거예요. 만약에 연구 결과 이 종속 변수 선정부터 뭔가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연구를 다시 뒤엎어가지고 다시 뽑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학생의 침뱉기, 꼬집기, 때리기가 아니라 이 때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발걸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또는 학생 A, B, C가 아니라 뭔가 C가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학생 D로 바꿔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종속 변수부터 다시 선정해야 될 텐데 종속 변수 선정과 관련해서 2가지 오류가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 독립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기능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이 중다 기초선 설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중재가 동시에 투입되어 아니면 순차적으로 투입돼요? 순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 투입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그래프를 한번 밑에 먼저 보실게요. 바로 뒤에 있는 그래프예요. 보셨을 때 공격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를 해봤을 때 학생이 보이는 공격 행동이 총 3가지가 있다. 뭐 때리기, 꼬집기, 뭐 침뱉기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3가지 종속 변수를 내가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때리기 행동이 첫 번째 이제 기초선 상태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교사가 선택한 중재를 투입했을 때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기초선을 동시에 수집하고 있을 거거든요. 나머지 때리기랑 뿐만 아니라 꼬집기랑 여기 있는 침뱉기도 기초선을 같이 수집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케이 변화 없이 굉장히 높았어요.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중재가 투입되자마자 아직 중재를 받지 않은 2번째랑 3번째 행동이 어떻게 됐죠? 뚝 떨어졌죠. 아직 중재를 받지 않으면 변하면 안 돼요. 아직 중재를 받지 않았으니까 기초선이 여전히 이렇게 높게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재가 다른 때리기 행동에 투입되자마자 나머지 행동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공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 3가지 종속 변수인 때리기, 꼬집기, 침뱉기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거예요. 중재를 받기 전까지는 변하면 안 되는데 다른 행동에 투입된 중재 때문에 밑에 있는 다른 기초선이 변해버리면 그건 기능적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한 종속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 말 잘 기억해 주세요. 각각의 3가지 종속 변수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중재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표적 행동을 내가 이제 공격 행동의 조작적 정의로 욕하기랑 발차기랑 침뱉기 3가지로 결정을 했어요. 제일 먼저 욕하기 행동에 대해서 중재가 투입되자마자 아직 중재를 순차적 투입하다 보니까 아직 중재를 투입하지 않은 밑에 있는 발차기랑 침뱉기가 원래는 변하면 안 되는데 같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공변 현상이 발생한 거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3가지 행동은 사실은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했던 종속 변수라는 거죠. 이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이것부터 다 재선정해야 돼요. 다시 종속 변수부터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독립적인 종속 변수로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기초선에서의 행동의 변화 때문에 이제 기능적 관계 입장이 어렵죠. 왜냐하면 중재가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변해버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중재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중재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변 현상이 나타나면 운동장에서 실시한 거랑 이런 것들은 그 중재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변 현상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2번째 오류는 바로 기능적 유사성이에요. 기능적 유사성이란 내가 선정한 3가지 종속 변수가 있을 거잖아요. 뭐 욕하기, 발차기, 침뱉기. 이 행동은 교사가 선택한 독립 변수는 몇 개죠, 쌤들? 1개거든요. 아까 이 그래프 보시면 종속 변수는 3개예요. 여기 종속 변수, 기초선은 3개이지만 교사가 투입하는 중재는 1개거든요. 그 1개의 중재를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중재에 대해서 3개의 이 종속 변수는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중재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침뱉기, 꼬집기, 뭐 핥히기 이런 행동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여야 기능적으로 유사한 종속 변수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내가 선정한 3가지 종속 변수가 잘못된 거죠. 초등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오셔가지고 재작년 초등 기출 문제였었거든요. C에서 중재호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나의 A와 B에 비교해서 행동의 키워드, 기능 측면에서 한 가지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선생님, 영재의 때리기와 침뱉기 행동이 감소했다. 그런데 내가 선정한 다른 종속 변수인 자아리탈 행동에 대해서는 중재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프 보실게요. 첫 번째 때리기 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받기 전에는 기초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중재가 투입되자마자 감소되었죠, 이제. 이만큼. 한 이 정도까지 측정을 해봤을 때 이제 중재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중재 효과를 판단할 때도 적어도 3개 이상의 자료점이 기초선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야 중재로 인해서 학생의 때리기 행동이 감소됐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 어때요? 한 이쯤 되면은 오케이 침뱉기 행동이 때리기 행동이 감소되었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2번째로 투입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오케이 보시면 때리기 행동에 여기 침뱉기 행동에서는 어때요?
중재고가 있었죠. 맞아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아리타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중재를 투입해봤을 때 얘는 어때요? 오히려 문제 행동이 증가되고 있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때리기 행동이랑 침뱉기 행동은 중재가 효과가 나타났지만 침뱉기 행동이 감소되었지만 반면에 자아리타 행동은 오히려 중재를 투입했더니 행동이 증가된 거예요. 여기서는 효과가 없었죠. 이거를 문제 행동의 기능 측면에서 쓴다라고 한다면 세 개의 종속 변수가 뭐가 없었던 거예요? 기능적인 유사성이 없었던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아리타 행동은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사가 애초에 선정했었던 이 종속 변수가 기능적 유사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강론책 그대로 된 것 같은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욕하기, 발차기, 침뱉기, 꼬집기 이런 것들은 공격 행동이죠. 아마 유사한 기능을 공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아리타 행동은 공격 행동이 아니라 어떤 수업 방해 행동에 가깝잖아요. 아마 다른 문제 행동의 기능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정한 이 세 가지 종속 변수가 사실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중재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안 보였던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종속 변수 선정 오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애초에 교사가 세 개의 종속 변수 선정할 때부터 기능적으로 유사하지만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종속 변수를 선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중재 투입의 오류예요. 여기 있는 중마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중재를 한 개의 중재를 동시에 투입해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투입해요? 순차적 투입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재를 투입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중재를 투입하기 직전에 앞선 기초선의 안정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선이 안정되었을 때 중재를 투입해야 중재 효과를 입증해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차적 중재 투입이에요. 반드시 앞선 기초선에서 충분한 중재 효과를 입증한 다음에 두 번째 기초선 투입하고, 두 번째 기초선에서 충분한 중재 효과를 입증한 다음에 마지막 기초선을 투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오실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 초등기출 문제예요. 페이지 257쪽.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중재한 후에 이 두 번째 중재 투입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 한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일단 보시면 통학버스 승하차 시, 다음에 급식실, 화장실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상황과 관련된 종속변수 선정한 다음에 교사가 중재를 투입해가지고 세 번의 중재 효과를 반복 입증할 거예요. 됐을 때 첫 번째 통학버스 승하차 시 차례 지키기 행동이 빵이었어요. 한 번도 줄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교사가 이제 중재를 투입했더니 증가되었죠. 한 이쯤에서 오케이 중재 때문에 얘가 차례를 지켰구나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었고, 여기 확인된 시점에서 이제 중재를 투입해야 될 겁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투입하기 직전에 뭘 보셔야 되죠? 여기는 급식실에서의 기초선을 보셔야 돼요.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괜찮으시죠? 중재를 받기 전에는 안정적이려면 어떤 상태여야 돼요? 우선은 첫 번째, 3개 이상의 절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중재와는 반대 경향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초선이 안정적이라는 의미잖아요. 기초선이 안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거의 빵이었고 3개 이상 절점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초선의 안정성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투입하실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통합버스 승하차 시에서 이제 중재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뒤에 이렇게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전 아마 이걸 다 비볐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 둘 다 쓸 것 같아요. 일단 급식실에서 중재를 투입하기 직전에는 앞선 기초선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통합버스 승하차 시에서 중재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었을 때 투입하겠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답이에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중과 기초원 설계에서는 기능적 관계 입증이 목적의 설계였잖아요. 기능적 관계 입증이랑 바로 뭐였죠? 진짜 교사의 중재가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관계였죠. 그래서 중과 기초원 설계에서의 기능적 관계는 똑같은 하나의 독립변수 중재가 주어지면 종속변수가 순차적으로 변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중재 효과 1번, 중재 효과 2번, 중재 효과 3번 이렇게 반복 입증을 통해서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는 2개밖에 안 나와 있지만 보통은 3개의 종속변수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기능적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로서 기초선 단계에서는 굉장히 낮았죠. 근데 중재가 투입되자마자 행동이 변했어요. 오케이, 중재 효과 1번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가 중재를 받지 않은 다른 기초선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변할 거예요. 중재를 아직 안 받았잖아요. 기능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어요. 중재를 받기 전에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중재가 투입되자마자 또 올라갔죠. 중재 효과를 2번 입증했어요. 이렇게 총 3번을 입증하게 되면은 오케이, 진짜 학생의 종속 변수는 교사의 중재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전 설계와 달리 중재를 철회하지 않고도 중재를 그냥 순차적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기능적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거는 왜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지 못할까요? 뭐가 문제예요? 기초선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기초선이 지금 기능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중재를 받기 전에는 바뀌면 안 되는데 중재를 투입받기 전에 지금 기초선이 바뀌어버렸죠. 위에 있는 다른 기초선에 중재가 투입되자마자 얘가 같이 변해버리는 무슨 현상? 공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보통 중다 기초선에서 설정하는 종속 변수에 유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간, 그다음에 상황간, 대상자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종속 변수를 세 가지 선정할 수가 있어요. 행동간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서로 다른 행동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의 같은 환경에서의 세 가지 서로 다른 행동으로 똑같은 김은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 때리기, 꼬집기, 활튀기라고 하는 세 가지 종속 변수를 선정한 연구 설계가 바로 행동간 중다 기초선 설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람의 세 가지 서로 다른 행동. 이 행동만 다르고 이걸 왜 똑같이 만들어줄까요, 쌤들? 외생 변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행동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괜찮으시죠? 반면에 상황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똑같은 행동을 서로 다른 상황에서 본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차례 지키기 행동을 급식실에서, 운동장에서, 그 다음에 통학버스 승하차에서 본다는 거죠. 세 개의 상황만 다르고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행동을 관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대상자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환경에서 그다음에 같은 행동에 대한 세 명의 행동을 보는 거죠. 세 사람, 여러 대상. 그래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 다 동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생변수 개입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조금 더 올라오셔가지고 하나씩 더 보실게요. 행동간 중다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라는 사람이 보이는 세 가지 꼬집기, 때리기, 활튀기 행동 세 가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중재를 투입해가지고 행동 변화를 보실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행동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때리기 행동에 대한 중재를 받고 있을 때 다른 행동인 뭐 꼬집기 행동이 쉽게 바뀌어버려요. 그쵸? 같은 사람에게 중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 가지 다른 행동을 선정하더라도 쉽게 바뀌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행동간 중다 기초선 설계에서는 행동 간의 동시 변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에게 중재를 할 거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행동에 적용하더라도 때리기, 꼬집기, 활튀기 행동이 그러니까 쉽게 같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 변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다음에 상황관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김은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차례 지키기 행동을 급식실이랑 운동장이랑 체육관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다 똑같이 만들어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선생님? 외생 변수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사실 교사는 그냥 중재 효과를 보고 싶은 건데 그 중재 효과 이외에 이 상황들을 좀 다 똑같이 맞춰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중재하다 보니까 이 상황들에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좀 다 통제하기가 어려운 외생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좀 약간 배제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상황간 중다 기초선 설계가 그러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대상자간 중다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에도 서로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세 명의 대상자를 중재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간의 행동 동시 변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 한번 틀린 거 찾아보시겠어요? 동시에 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중재를 실시하고 그 중재 효과를 입증하는 대상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를 실시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틀린 부분 어디예요? 이거 틀렸죠? 동시에 3명의 대상자를 할 거면, 대상자간 할 거면 다른 모든 조건 똑같아야 되거든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에 대한 3명의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에 대한 3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중재 효과를 입증하는 게 바로 대상자간 중다 기초선 설계예요.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쉽습니다. 이거 바로 보시면 학생 I, J, K이고요. 이 3명의 학생 행동이 똑같죠? 같은 환경에서 또 평가할 거예요. 첫 번째 학생 I한테 기초선 단계에서는 지시 따르기 행동이 10개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중재가 투입되자마자 70으로 증가되었어요. 한 번만 보면 안 되죠. 보통 안정적이려면 3개의 절정이 필요하거든요. 70, 80, 90, 오케이. 중재를 받았더니 지시 따르기 행동이 증가되었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에게 중재를 투입하셔야 돼요.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거가 학생 J의 기초선도 안정되었는지를 보셔야겠죠. 중재를 받기 전에 안정적이었죠? 안 변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학생한테도 중재를 투입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지시 따르기 행동이 증가되었죠. 또 한 번만 보시면 안 돼요. 적어도 70, 80, 90 이렇게 3번 정도의 행동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진짜 교사의 중재가 학생 J의 행동을 변화시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요? 학생 K한테 투입하시겠죠. 근데 그 전에 또 뭘 보셔야 돼요? 중재를 받기 전 학생 K의 기초선이 안정적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중재 효과를 입증한 상태에서 여기 기초선이 안정적이면 밑에 이제 중재를 투입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변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당하는 3개의 종속 변수인 학생 I, J, K는 기능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독립적인 종속 변수였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재도 잘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어떤 연구 설계? 중다 기초선은 중다 기초선인데 대상자간 중다 기초선이다 라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앞에 무조건 대상자간이든 행동간이든 상황간이든 붙여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러한 중다 기초선 설계 너무너무 좋고 실제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배웠었던 반전 설계는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재에 대한 철회 구간이 있었죠.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그래서 반전 설계처럼 중재를 철회할 필요 없이 그냥 순차적인 중재 투입만으로도 기능적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바로 다음에 배울
준거 변경 설계에서처럼 준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과 기초선 설계는 교실에서 교사가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써요. 그 다음 2개 이상의 기초선에 시차를 두고 중재를 적용하잖아요. 이게 동시에 투입이 아니라 순차적 투입이다라고 하는 용어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학생에게 먼저 중재 효과를 충분히 입증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에게, 그다음에 그 다음 사람에게 중재를 충분히 입증한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시차를 두고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경쟁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쟁 가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라이벌 가설이에요. 보통 선생님이 연구를 하실 때는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진짜 내 중재 때문에만 바뀐 거야. 다른 것이 개입한 게 아니라 나의 중재 때문에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바로 경쟁 가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의 연구자에서는 이 경쟁 가설을 물리칠수록 더 좋은 연구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나의 연구에 태클을 거는 이 경쟁 가설을 배제할수록 더 좋은 연구 설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연구자는 학생의 행동의 변화가 진짜 나의 중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막 태클을 거는 거죠. 중재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 아니야?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것을 우리는 경쟁 가설이라고 부를 거예요. 만약에 연구자 선생님이 중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경쟁 가설들을 거부하지 못한다면 해당하는 연구는 이제 기능적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최대한 이 경쟁 가설을 아니야 다 배제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경쟁 가설에는 크게 개인차와 시간적 일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선생님들은 배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개인차에 근거한 경쟁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독립 변수인 중재 이외에 통제되지 못한 피험자의 다른 어떤 특성들이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선생님들은 거부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선생님들이 A와 B 집단을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A 집단에게는 중재를 하지 않고 B 집단에게만 선생님이 계획했었던 굉장히 좋은 피중재라고 하는 걸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A 집단과 B 집단의 학업 성취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어요. A 집단은 별로 변화가 없었지만 B 집단은 피중재를 받고 엄청 증가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선생님한테 태클을 거는 거죠. 야, 사실은 B 집단이 훨씬 더 평균이 높았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차에 근거한 경쟁 가설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걸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 내가 평균을 다 맞췄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겠죠. 애초에 내가 A 집단, B 집단 나눌 때 두 집단 간의 평균은 똑같았어. 이렇게 배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은 연구자는 이제 두 집단이 서로 동질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셔야 해당하는 경쟁 가설을 철퇴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시간적 일치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생 A가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A한테 피중재를 투입하자마자 학생이 엄청 긍정적인 이제 집중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연구자가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아, 너가 피중재 투입할 때쯤에 얘 어머니가 태권도에 보냈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중재랑 우연하게 태권도를 보낸 시점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일치성에 의해서 교사의 중재가 아닌 다른 변이 때문에 바뀐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경쟁 가설도 철퇴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중재가 아닌 태권도 훈련이 아동의 이러한 주의 집중 시간을 증대시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다른 연구자의 태클에 대해서 선생님은 아니다. 이걸 특히 배제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보셨던 순차적 중재 투입을 통해서 배제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의 일치성에 근거한 경쟁 가설을 철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다 기초선 설계의 독특한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 표적 행동들, 세 개의 종속 변수에 대해서 동시에 중재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시간적 차이를 두고 한 명씩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 조건 이외의 다른 외생 변수가 행동 변화에 개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이제 중재를 투입했을 때 하자마자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얘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재가 투입되자마자 얘는 변하지만 중재를 받지 않은 다른 도 변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중재가 투입됐을 때 다른 행동이 변하지 않고 중재를 받았을 때만 변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 이제 괜찮으실까요? 해당하는 중다 기초선 설계는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중재를 투입하기 때문에 경쟁 가설들을 쉽게 철퇴할 수가 있다. 아니다, 진짜 중재 때문에 바뀐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재를 받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고 중재를 받았을 때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철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거는 내 외적 타당도가 높은 설계입니다. 굉장히 기능적 관계 입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 설계를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화의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실험 설계만으로도 내 외적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써요. 한 번만 연구를 해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기초선을 동시에 측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릴게요. 중재를 할 때에도 여기를 계속 기초선 상태가 변하지 않은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 밑에서도 바뀌지 않은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기초선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플러스 마지막 행동 같은 경우에는 중재가 투입되는 게 굉장히 늦어지죠. 그래서 학생이
지겹거나 약간 지겨워가지고 행동이 다르게 변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재가 투입되기 직전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학생이 계속 그냥 기초선 상태만 측정하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중재 영향이 아니라 그냥 학생이 지겨워서 공격 행동이 증가하거나 또는 그냥 성숙에 의해서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초선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학생이 지루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중과 기초선 설계의 문제점은 기초선 관련된 문제점이에요. 기초선이 너무 여러 개여가지고 동시에 측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마지막 행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 수집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학생이 지루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중다 기초선 설계에 기초선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 게 바로 중다 간헐 기초선이에요. 간헐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드문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초선을 가끔만 측정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앞선 중다 기초선 설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초선 관련된 문제였죠. 동시에 여러 개의 기초선 측정한다는 점, 그 다음에 항상 그 마지막 학생의 표적 행동은 기초선 수집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었는데 중다 간헐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기초선을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다 간헐 기초선에서는 여러 기초선의 기간에 수집되는 자료의 수를 줄여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기초선이 원래 다 수집되어야 되는데 중다 간헐 기초선에서는 이러한 중간에는 기초선을 수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왜 중재를 투입하기 직전에는 3개의 기초선을 수집했을까요? 안정성 때문이에요. 맞아요. 중재를 투입하기 전에 기초선이 안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중재 투입 전에는 3개의 자료점을 수집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는 것 대신에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기초선 수준의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3개 정도의 자료점만 수집하게 된다. 간헐적으로.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때 약간 주의할 점이 뭐냐면 기초선이 굉장히 안정적일 때만 중다 간헐 기초선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집했을 때 여기에 자료점이 혹시나 여기 찍혀있잖아요.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엄청 많이 더 안정될 때까지 수집해봐야 돼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기초선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다 간헐이 이렇게 좋으면 누가 중다 기초선 설계를 하겠어요. 그쵸? 그런데 중다 간헐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는 기초선이 무조건 안정적일 때가 가정될 때만 쓸 수가 있어요. 거의 빵이거나 100일 때만. 거의 빵일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착석 행동을 아예 하지 못할 때, 또는 100일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공격 행동이 엄청 심할 때, 이럴 때만 중다 간헐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선이 거의 빵이거나 100일 때만 쓸 수 있는 게 바로 중다 간헐입니다. 그 이유는 기초선 자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강한 가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주의점으로 각 간헐적 측정, 프로브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간헐적 측정을 해서 기초선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측정한 프로브 중에서 튀는 자료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혹시나 간헐적 측정했을 때 자료점이 이렇게 높여져 있다. 이런 튀는 자료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압의 차이나는 튀는 자료점이 있다면 좀 더 오랫동안 수집해가지고 안정적일 때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럼 기초선이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다 간헐은 함부로 쓸 수 없고 기초선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 가정될 때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중재가 투입되기 직전에는 반드시 3개의 자료점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들 보시면 여기에요. 영지의 3가지 문제 행동, 여기 때리기, 침 뱉기, 자리 이탈 행동, 이 3가지 행동에 대한 동일한 중재를 실시할 때 기초선 기간이 길어지거나 문제 행동이 고착되지 않도록 바꿔주고 싶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자료점이 이어져 있어요? 중간중간 수집했어요? 중간중간이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였다?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예요. 특히 앞에 빼먹으시면 안 되는 거 바로 뭐예요? 3가지. 서로 다른 행동이죠? 그러면 행동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빠뜨리시면 틀려요? 행동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 그래서 해당하는 그래프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 여기 있는 때리기 행동이 중재를 투입하기 전에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중재를 투입했을 때 처음에는 폭발했다가 점점 약간 감소되어서 이쯤 되면은 오케이, 이 아이의 중재과가 있었군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중재를 투입하기 직전에 3번의 그 기초선의 안정성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재를 투입했을 때 침뱉기 행동도 감소가 되었어요. 한 이쯤 됐을 때 이제 3번째 종속 변수에 대해서 중재를 투입하기 직전에 마찬가지로 3번의 기초선의 안정성을 봤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자리 이탈 행동에 중재를 투입했을 때 중재가 오히려 학생 행동을 증가시켰죠. 아까 뭐가 지켜지지 않은 거다? 3가지 종속 변수에 대한 기능적인 유사성이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교사는 이거 연구 다 없고 다시 이 3개부터 다시 선정해야 돼요. 자리 이탈 말고 다른 공격 행동으로서 때리기랑 침뱉기랑 뭐 핥히기, 때리기, 침뱉기, 뭐 꼬집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자리 이탈 행동에 대한 종속 변수를 교체해야 될 거예요.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행동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초선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보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기초선 측정을 막아줄 수가 있겠고, 길어진 기초선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지루함 또는 문제 행동의 발생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중다 간헐 기초선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진짜 학생의 행동이 안정적일 때, 즉 100이거나 빵일 때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해당하는 기술을 아예 갖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학생의 행동이 엄청 심할 때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기초선이 오히려 더 연장돼가지고 더 오랫동안 측정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선이 안정적인 것이 확신할 때만 중다 간헐 기초선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동에 대한 반응의 일반화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거를 약간 치환해가지고 동시 변화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변현상. 공변현상 써두시고요. 이런 말이에요. 잠깐만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공변현상 그래프 여기 와볼게요. 이제 이거는 중다 기초 설계이고 중다 간헐은 띄엄띄엄 수집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중다 간헐에서 내가 여기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 투입 직전 이것만 확인할 거래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자료 없어요 지금? 한번 가려볼게요 쌤. 이만큼은 내가 수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투입하기 직전에 3개의 자료점만 확인했어요. 여기가 없다 라고 친다면 여기에 중재가 투입됐을 때 이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변 현상이 발생했음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응의 일반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다 간헐 기초 설계가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내가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만 수집할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중재가 투입되자마자 사실은 변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첫 번째 종속 변수에 대해서 중재가 투입되자마자 다른 기초선이 바뀌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그 기초선을 측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반응 일반화 즉 공변 현상의 발생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도 보다 공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근데 종속 변수 선정할 때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종속 변수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다 간헐을 쓰시려면은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종속 변수인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변 현상이 발생해 버릴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 중다 간헐은 그래서 간헐적 측정하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모든 중다 기초선의 문제점이 기초선과 관련된 문제점이었는데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중다 기초선을 쓰겠어요? 다 간헐로 쓰지. 그런데 간헐을 사용하는 거가 좀 제한적이에요. 기초선이 굉장히 안정적일 때만 쓸 수가 있었고 또 내가 선정한 종속 변수가 굉장히 독립적일 때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다 간헐 기초선을 쓰는 것이 한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세요. 합격 노트 페이지 34쪽이에요. 중다 기초선이든 중다 간헐 기초선이든 종속 변수는 몇 개예요? 종속 변수, 학생의 행동은 3개. 교사의 독립 변수는 몇 개예요? only 하나. 그래서 이거 교사의 독립 변수인 중재는 하나이지만 이 중재를 학생의 3개의 종속 변수에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연구 설계입니다. 순차적 투입을 위해서 우리가 순차적 투입을 하는 이유는 뭐였죠? 기능적 관계 입증이에요. 그래서 중재 효과를 하나의 중재 효과를 3번을 반복해가지고 복제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중재에 의해서 학생의 행동 변화를 3번 반복 입증함으로써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설계인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중다 기초선부터 먼저 볼게요. 중다 기초선 설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예요? 반전 설계에 비해서는 기능적 관계 입증을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죠? 중재를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중재를 투입하면서도 순차적 투입을 통해서 이제 기능적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또 플러스 경쟁 가설을 쉽게 배제할 수가 있었는데 개인차에 의거한 경쟁 가설을 배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의 일치성에 따른 경쟁 가설을 배제하는 거였어요? 시간의 일치성이죠. 시간의 일치성에 따른 경쟁 가설을 철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순차적으로 투입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만의 실험 설계만으로 내 외적 타항도가 높습니다. 외적 타항도가 높은 이유는 기능적 관계를 입증해내기 때문인 거고 외적 타항도가 높은 이유도 3개의 다른 종속 변수에 투입하다 보니까 일반화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종속 변수에다가 하나의 중재를 순차적 투입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순차적 중재 투입.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항상 나오는 건 이 중다 기초선 설계와 관련된 오류인데요. 크게 2가지 오류가 있었죠. 애초에 교사가 3개의 종속 변수를 잘못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속 변수 선정과 관련된 오류로는 기능적인 독립성과 기능적인 유사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능적 독립성, 기능적 유사성. 기능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공변 현상이에요. 중재를 받지 않았으면 기초선이 변하면 안 되는데 다른 구간에서의 중재 투입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다른 기초선이 같이 변해버리는 현상이 바로 공변 현상이었고요.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못한 종속 변수라고 한다면 중재에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중재에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같은 반응.
그래서 반드시 종속 변수를 잘 선정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다시 연구 설계 처음으로 돌아가서 종속 변수부터 다시 선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중재 투입과 관련된 오류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중재 투입 직전에 뭘 보셔야 돼요? 기초선의 안정성이요. 얘가 3개 이상의 자점 확보하고 있는지, 또 중재와는 반대 경향을 띠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안정성.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순차적 중재 투입이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첫 번째 종속 변수에 대해서 충분한 중재과를 입증한 다음에 그 다음 투입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학생의 종속 변수에 대해서 충분한 중재과를 입증한 다음에 또 투입해야 되죠. 순차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차적. 이 말은 중재과를 입증,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해당하는 중다 기초 설계는 그냥 중다 기초 선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앞에 있는 제목을 써주셔야 됩니다. 행동간이든 상황간이든 대상자 간이든 어느 한 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서 답안을 쓰셔야 인정될 거예요. 행동간 중다 기초 설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장소에서의 서로 다른 세 가지 행동이어야 돼요. 상황간은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상황이어야 돼요. 대상자간은 똑같은 행동에 똑같은 상황에서의 서로 다른 대상자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 모든 조건 똑같이 맞춰줘야 외생 변수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중다 기초 설계 문제점은 기초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기초선을 측정하는 문제와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투입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는 이 종속 변수는 중대를 투입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러다 보면 학생이 지루해서 문제 행동을 한다거나 기초선이 일관성이 없을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중다 간헐 기초선이에요. 그래서 중다 간헐 기초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제한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일단 기초선의 안정성이 강력하게 가정될 때만 쓸 수 있었죠. 학생 행동이 100이거나 빵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중재 도입 직전에는 몇 개 자료점 확인하셔야 되죠. 기초선에 3개 이상이에요. 그래야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종속 변수의 기능적 동일성을 특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공변현상 파악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변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 오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선정한 종속 변수가 독립적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 해당하는 그 중다 간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한점이라고 한다면 프로브라고 하는 간헐적 측정이 혹시나 튀는 저점이 있으면 오히려 더 오랫동안 수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변현상 파악을 지연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저희 이제 세 번째 기준 변경 설계 보도록 할 거예요.